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중순에 병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수정도 수정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의 집단 지성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체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부터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조사하여 오늘 보도 자료에 좀 첨부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로 지도교수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올해 4월 말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일들이 지난 5월 초부터 다시 진행되어 어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은 제가 모두 발언을 마치고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러한 보도 자료에 의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기자님들의 질문이나 그것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적 소송이 휘말리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사망 진단 원인을 사인을 바꿀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진단서 수정 등에 대해서 그걸 논의할 만한 기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의료 소송에 우리 병원에 어떤 소송이 오면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하는 기구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윤리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료윤리위원회에 그러한 심의 안건으로 저희가 부의할 수 있었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망 진단서, 사망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법의학 교실에 이승덕 교수께서 잠시 뒤에 좀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개인의 판단과 집단적 판단의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기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작년 진단서가 문제됐을 이후에 저희 병원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때와 지금이나 변한 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의 판단, 이 의학적 판단이 존중하지만 그러한 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험과 지침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더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특별위원회는 그러한 좀 강제 규정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중순, 특히는 1월 이후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6개월 정도 가량 걸린 것이지 그 사이에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들이 이렇게 동의했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면은 개인적 판단이 집단적 합의 수준과 다를 때 새롭게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해서 집단적으로는 병사라고 규정되었고 전공의 본인만 외인사라고 규정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단적 판단이라 함은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거쳤고 저희가 이러한 소송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또 신경외과의 교수회의 등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 의학적 판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 하지만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다시 논의하였고 이런 진단서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결정은 진단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 절차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이런 논란 됐을 때 합동조사면 이런 권한을 왜 갖지 못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실 가장 피해를 본 건 유가족들이잖아요. 그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유족분들을 만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년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유족 측에서도 저에게 두 가지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늦긴 했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셨고 두 번째로는 결과는 물론 환자분께서 사망하셨지만 그 안에 다양한 치료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300일 이상 그 환자분께서 생존해 계심으로써 자신들과 이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러한 유족의 감사의 표현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논의들을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KBS 이슬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주쪽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지도 교수의 그 의사에 반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지도 기간이 4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최초의 전공의가 자기 의견을 그 소신대로 밝히지 못하고 지도 교수의 압력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건지 그 부분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고 백남기 농민 사인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의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